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린잭단의 박준하. 저는 정성용입니다. 살아가면 한 번쯤은 어디로든 훌쩍 떠나보는 것을 꿈꿔보았을 텐데요. 성용 씨는 통장도 시간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다면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요. 푸른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사장 그리고 휴양지다운 철저한 휴식 공간까지 정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도 저에게 먼저 질문을 주신 것을 보니까 준하 씨가 가고 싶은 곳은 좀 유독 특별한 곳인가 보네요. 어디 미국인가요? 미국도 좋지만 저는 역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절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달, 그리고 미래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화성까지 모든 곳을 담고 있는 그곳, 우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주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도 갈 수 있죠. 하지만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거기 한번 갔다 올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하와이는 어림잡아서 20번, 그것도 아주 호화스럽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우주 갈 돈을 모았다고 해도 다른 여행처럼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답답한 우주선에 앉아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달 표면에서 즐기는 무중력 슈퍼점프 체험 시간 같은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 정도면은 아마 지구까지 다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은 준하 씨 지구로 돌아올 때 별똥별처럼 한 줌의 재가 될 테니까 저는 소원을 대신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체험 시간이 없다는 것도 고려할 점이겠지만 우주로 가기 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언젠간 나올 저렴한 우주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우주여행을 준비하며 생기는 환경 문제입니다. 우주여행을 준비하며 생기는 환경 문제라 뭐 우주선 부품을 만들면서 생기는 환경오염과 같은 내용일까요? 근데 뭐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방송 주제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물건을 만들 땐 결국 환경오염이 발생하니까요. 5, 4, 3, 2, 1, 발사! 자, 이걸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처음엔 우주 주제니까 아마 카운트다운이면은 딱 봐도 우주선 발사 뜻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것을 둘째치고 이 우주선 발사가 엄청난 환경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우주선의 운행의 첫 단계를 알고 계신가요, 성룡씨? 뭐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성룡씨가 말한 대로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체 로켓 부스터라고 불리는 로켓을 사용합니다. 흔히 우주왕복선이라고 검색할 때 나오는 진짜 우주선다운 우주선 뒤에 붙은 또 다른 거대한 로켓이 바로 이 부스터죠. 이 부스터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1등 공신이면서 역대급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짐작이 안 가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나요? 로켓이 한 번 발사될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약 336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동차가 배출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자동차 한 대가 지구 70바퀴를 돌 때 배출되는 양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년에 고작 3번에서 5번 발사하는 우주선이 자동차의 몇 년과 맞먹을 정도라면 우주여행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주선의 환경오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사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재미없는 영화가 소편까지 나온 느낌인데요. 뭐 인간이 우주에 갔으니까 뭐 환경오염이 되는 거는 당연한 순서 같겠죠?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서나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이죠. 우주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엄청나게 부피가 큰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 같은 거 말이죠. 역시 우주라서 그런지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우주선이 쓰레기가 될 수 있나요? 인간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것도 우주에서. 제가 말하는 우주선은 유인우주선이 아니라 무인우주선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공위성이나 무인함선이 그 예죠.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우주 쓰레기들이 지금도 우리 위에서 약 1억 7천만 개가 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좀 신기한데요. 우리 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주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소원이 안 이루어졌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환경 오염과 큰 상관이 있나요? 일단 로켓 연료와 다르게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우주선에서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우주 쓰레기가 단순히 둥둥 떠 있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평균적으로 초속 7에서 8km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라고 하니 그런 게 우리가 이용하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부딪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리고 다행이라면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 우주선은 지표면에 떨어지기 전에 대기권 상층에서 연소될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총알의 7배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쓰레기라. 근데 연소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끝?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렇게 되면 대기권에는 금속 입자가 남게 되는데요. 이 작은 입자들이 성층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성층권에 존재하는 입자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층권에서 빛의 굴절을 더욱 증가시켜 지구에 가해지는 열을 늘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빨리 우주 개발을 해서 지구를 버리고 제2의 지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해도 옛날 옛적의 깨끗한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생긴 의견이죠. 돌이킬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행성에서 맞이하는 미래, 그렇다면 미세먼지도 산성비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깨끗한 나날이겠네요. 저도 안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1의 지구로 오염되었다고 버린다면 제2의 지구에서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겠죠. 하긴 해결법 없이 계속 도망친다면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언젠가 더 도망갈 곳이 없을 때는 그때야말로 진짜 인류에 좀 큰 일이 생기겠네요. 그때서야 환경보호를 외치고 실천한다고 해도 진짜 늦었을 때니까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선의 연료는 바이오나 수소연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우주 쓰레기는 2025년부터 유럽 우주국에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임무를 주도할 업체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일어나는 만큼 인간도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제작단 정성용, 박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